안녕하십니까. 시공명리학의 정연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공학회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을 쓰는 사람들은 이민년부터 그 어떤 정신적인 이런 학문의 세계가 널리 퍼지는 해죠. 그래서 저렇게 저처럼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머리도 총명해지고 잘 표현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새해 첫날 제3장 우리가 삼합과 형충파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148페이지의 제3장에는 그 생왕조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학로의 삼합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중간에 왕지가 빠진 생묘의 관계를 조합을 봤습니다. 그러면 생묘의 관계에서는 중앙에 있는 그 물질이라는 그 음기가 빠져버립니다. 원래 삼합이라는 것은 양기로 시작해서 음질로 만들어져서 중간에 음질이 묘지에 갖춰져야지만이 그것이 물질로 생성되는 9개월의 과정인데요. 그 9개월의 과정 동안 어떤 합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우리가 재산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 나쁜 쪽 좋은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의 거는 왕지가 빠진 조합을 봤는데 왕지가 빠진 조합은 결과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문은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왕지가 빠졌을 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마무리가 된다든지 시작해서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해서 좌충우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없는 거고, 오늘의 생왕조합은 생지와 시작과 왕지는 갖고 있는데 마무리, 담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을 곳이 없다는 것도 진술충미가 어떤 담을 것이 없다면 뭐 마무리가 없이 결과물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담을 것이 없는 진술충미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축토에는 금이 담겨야 되는데 금이 담을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고, 미토가 있는데 앞에 그 사주 구조 안에서 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미토는 쓸모없는 미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진술충미가 갖고 있어야지만이 뭘 담는 게 아니라 담을 게 있는 진술충미여야지만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삼합에. 자, 오늘은 사주 예문을 통해서 묘지가 없는 조합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거를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임자기유 신유 기축입니다. 앞에 연월에 보면 신자진 삼합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이 유축 구조로 갖고 계시면 유축진 구조라든지 이런 구조가 굉장히 재물을 잘 모을 수 있는 구조지만, 축토라는 거는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토, 축토는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축토는 어둠의 무드리도 해자축하고 사유축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약간 어둠의 무리들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해서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부려서 이 집착과 함께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축토를 갖고 있는 분들 성격이 굉장히 급하죠. 왜 그러냐면 축토 안에 있는 개수가 폭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으로 인해서 축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전혀 느긋하지 않습니다. 그 폭발력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꺼지기 때문에 약간 변화무쌍한 것도 갖고 있죠. 특히 정축일주라든지 그 어둠의 무리들로 아주 밀착된 거는 특히 정축일주 같은 경우에 수기가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들리는 게 많고요. 폭발력이 굉장히 심해서 감정 변화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자대운 24세 임자대운에 폭발적으로 수십억 원을 이 사람이 벌었습니다. 자, 임자가 오면은 유금 축토를 담으면서 뻥튀기를 하죠. 자, 유금이나 신금은 천간신금이나 지지유금은 수기를 필요로 합니다. 화기보다는 수기를 더 필요하는데요. 이럴 경우 재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십억 원대, 수백억 원대 버는 경우가 유축진의 구조인데요. 여기서 자, 임자가 오면서 유축진 구조로 많이 돈을 모았는데 이게 불법적인 걸로 또 많이, 우리가 갑자기 돈을 뻥튀기 하는 경우 불법적인 게 감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조금 드물죠.
그래서 주식으로 갑자기 뭐 번다든지 코인으로 번다든지 이것도 불법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의 그런 뭐라죠, 우리가 그런 약간 욕심을 막 부리다 보면은 그 순간으로 그냥 벌어서 끝내서 뭐 이렇게 잘 옮겨 놓든지 해야 되는데 더 돈을 바라게 돼서 또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벌었는데 신사년에 이게 기소가 됐습니다. 신사년에 체포가 돼서 이모년에 무기징역에 처했지만 상소를 다시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징역을 살게 되면서 어쨌든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게 되는 상황이 됐고 몰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자들의 이렇게 유축진 구조가 와서 했지만 이분은 담을 곳이 있기 때문에 뻥튀기를 해서 크게 불렸지만 이게 불법적인 거랑 해가지고선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주 예문은 기해병인 계유무입니다. 이 병인의 시공에는 이 해수가 아주 적절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은데요. 자, 우리가 일지유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협자론 책이 나왔잖아요. 그 협자론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인호술 삼합을 갖고 있는데 인호 중간에 유금이 껴있고 이 임술대운이 왔을 때 인호술이 딱 작용이 되면서 요 사이에 끼인 유금이 임목을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삼합이 갖춰질 때 경우 그러니까 인호가 있으면서 이 술이 왔는데 원래 삼합이 합쳐질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끼있는 이 유금이 임목 생기를 자르겠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셔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임목이나 묘목이 있을 때는 그 생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목하고 금이 어떻게 싸우는 경우 다치는 수가 있는가, 그럼 궁의에 따라서 어떤 분이 다칠 수 있는가 아니면 본인이 다칠 수 있는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인호 사이에 인호술 삼합이 되면서 이 유금이 협자로 인해서 다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기 본인이든지 본인 배우자든지 이렇게 상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찌그러져 가지고 그게 꽉 눌린다 해서 협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술된 기묘년에 이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개미년에 또 재발이 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재물이 아니고 이 유금이 목을 잘라서 생기를 상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암 수술을 했다, 요거 또다시 재발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합이 합쳐지고 가운데 끼는 협자가 왔을 때 그것이 금과 목을 싸우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사주 예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는 생황조합에서는 마무리가 조금 미미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조합으로 다 같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사주가 한 가지 예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협자라든지 삼합이라든지 또 축토에 대한 어떤 어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합쳐지면 여러 가지 물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